오늘 새누리당 의원들이 모여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어제는 원내대책회의, 또 긴급 최고위원회의, 그리고 오늘 의원총회. 자, 협상 파기는 있을 수 없다. 지난 8월 7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양보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또 민생경제 살려야 한다. 그래서 야당을 설득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방안으로 야당을 설득할 수 있을지, 자, 당 중진으로서 지금 이 꼬인 실타래를 풀 해법이 없을지 이인재 최고위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이인재 의원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오늘 의총장 계속 계셨죠? 예, 계속 있었습니다. 한 20몇 명이나 발언했다고요? 예, 많이 했습니다. 대체로 발언 기조는 강경했습니까? 아주 원칙에 기초해가지고 아주 냉정하고 침착하게들 발언했습니다. 흥분하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대체적인 결론은 어땠습니까? 예, 8월 7일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 이루어진 그 합의는 그건 아주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야당에서 수사권, 또 소추권, 또 야당의 그 특검 추천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예. 이것은 이미 다 그게 소화가 돼가지고 8월 10일 날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 부분이 협상이 안 되고 합의서에 안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다 해결이 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야당이 일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것은 저희들이 양보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사항이 아니고 그 조사위원회에 수사권 소추권을 주는 문제는 우리 헌법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요. 그리고 특검을 야당이 추천한다. 그것도 지금 상설특검법이 이제 발효가 막 됐는데 거기에 아주 명시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여당 둘, 야당 둘, 그리고 이제 법원행정처 차장, 법무부 차관, 대한변협 회장 이렇게 7명이 그렇습니다. 2명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야당한테 넘겨라 이렇게 되면 특검법 자체가 완전히 그 부분이 완전히 이제 엉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야당이 추천한다. 그건 우리 정당 정치, 의회 정치에서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당이 2명, 야당이 2명 추천위원을 추천하는데 거기서 여당목 1명을 야당한테 양보해달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미 그 특검법에 의한 우리 국회 규정에 그렇게 야당 둘, 여당 둘 이렇게 아주 명시적으로 돼 있다고 그래요. 그것을 또 하나를 빼가지고 야당한테 추천위원 1명을 더 추천하도록 그렇게 해준다. 그렇게 자의적으로 제도를 왜곡시키면 이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거 가지고 계속 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특검들이 수사를 열심히들 했지만은 이제 특검을 요구한 쪽 입장에서 보면 불만족스러운 게 많았지만 그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 이런 것 때문에 무슨 크게 비판받은 건 없거든요. 사실 내용이 또 아무리 뒤져도 뭐가 잘 안 나오고 이런 수사력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면은 있었지만요. 그래서 특검이 말하자면 불공정하게 또 정치적 중립을 안 지키고 이래서 혹시 말하자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검에 해부된 안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안 될 위험이 있지 않느냐, 그건 걱정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8월 7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것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 번복한 결과가 나온 것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 쪽이 좀 궁색한 상황인 것 이거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협상회의가 나오는 것인데 그렇지만 지금 이인재 최고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이건 재협상을 할래야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을 딱 그으시면 그러면 여당도 야당도 지금 뭔가 돌파구를 찾을 길이 없는 거 아닙니까? 서로에게 양보하라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답답한 국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영선 새정년 원내대표께서 오랜 진통 끝에 힘들게 합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합의 결과를 뒤집으려고 하는 이 일부 강경파라고 표현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분들의 수사 소추권이니 야당 특검 추천권이니 이런 그 이야기 과거부터 계속 나왔던 겁니다. 그걸 다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결론을 냈던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박영선 원내대표 리더십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거 지금 자꾸 너무 흔드시면 안 되고 예. 회복이 되고 다만 이제 지금 요 합의된 요 내용을 뭐 다시 추가 협상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건 있을 수 없고요. 예. 다른 어떤 현 정국에서 다른 야당의 정치적인 명분 이런 거를 요구한다고 할 때는 그건 뭐 대화를 통해서 별도의 새로운 타협을 통해서 그런 명분이 만들어지고 이 세월호 특검 그건 어떤 걸까요? 다른 그거는 이제 야당이 요구를 해야 되죠. 야당이. 예. 그러나 이 세월호 특검법과 관련된 새로운 협상은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전권을 가진 원내대표 사이에 서명을 해가지고 국민 앞에 발표한 거를 예. 그렇게 이렇게 뒤집으면은 정치를 할 수가 없지 않아요? 정당 정치, 의회 정치 어떻게 되겠습니까? 글쎄요, 그 말씀 일리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나 답답한 국면이라 지금 여전히 또 이인재 최고위원께서도 야당이 달라져야 한다. 야당이 변화해야 한다. 이 이야기인 거고 반대로 야당은 새누리당이 이제 결정해라. 새누리당이 전국에 책임을 지고 있으니 책임져야 한다. 새누리당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양보할 수 있는 거를 안 하고 있다면 뭐 통 크게 양보할 수 있겠지만. 이런 언급도 했어요. 김무성 대표가 먼저 꺼낸 제안이 특검 추천권 야당한테 준다는 것이었다. 이런 거 없었습니까? 아마 맨 처음에 양당 대표하고 원내대표 이렇게 네 분이 만나서 여러 가지 그냥 자유롭게 환담하는 가운데 무슨 이야기 나왔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무슨 협상으로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인재 최고위원이 새롭게 꺼내신 말씀은 이 문제 말고 특검이나 이런 문제 말고 다른 어떤 야당의 명분 이거를 야당이 좀 요구해라 이 말씀이신 거죠?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정치적인 쟁점이 세월호 특검법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정부조직법도 있고 뭐 민생경제법안도 있고 많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치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서로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당이 지금 다 합의했던 걸 이걸 흔들어 가지고 다시 협상을 해라. 또 도저히 이건 헌법 가치와 충돌되기 때문에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걸 양보하라. 이렇게 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나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 뭐 너무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법안들이 지금 뭐 계속 밀려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여당이나 야당이나 국민을 보고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야당이 자기들 뭐 명분 또 체면 살릴 수 있는 뭘 하나 또 요구하면 그거는 또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거면 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빨리 어떤 원칙과 상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자. 알겠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치 원로이시고 하니까 뭐 힌트를 좀 주신다면 혹시 돌파구를 이런 데서 한번 모색해보자. 어떤 영역이 있을까요? 그럼 뭐 야당이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게 재협상은 안 되는 겁니다. 그 특별법 재협상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 여야가 절충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 이거죠. 뭐 그건 야당이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야당이 풀어야 됩니다. 지금 야당이 다 합의해 놓은 걸 지금 흔들어 가지고 다시 전국이 이렇게 말하자면 파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 본회의 여러 가지고 다 통과시켜야만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 또 장기화될까 그게 걱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어쨌든 뭐 여전히 또 야당이 풀어라 이 말씀이시네요.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이인재 최고위원이었습니다.